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변수 선언하고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언하는 방법인데 그냥 변수 선언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아래서는 변수명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값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화살표로. 화살표를 집어넣어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는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는을 가지고 대부분 쓰죠. 왼쪽 변수에 는하고 값을 집어넣거나 하면은 오른쪽의 값을 왼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바 다 배웠죠? 하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왼쪽에 값을 넣고 오른쪽으로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왼쪽에 변수를 넣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항상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R은 기본적으로 여기 꺽쇠 표시, 화살표를 가지고 옛날엔 많이 썼는데 지금은 는도 이용이 됩니다. 같이. 근데 대부분 R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 화살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꺽쇠를 이걸로 많이 써요. 우리 수업도 다 이걸로 쓸 겁니다. 는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는도 이제 사용이 된다. 최신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장소를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장소라는 게 값을 한 군데다 해놓고 값이 들어가면 기존의 값은 없어져 버려요. 모든 변수는 값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한 세트 또는 하나만 들어가는데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개를 저장해 놓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우리가 구해 놓고 값들을 따로따로 저장해 놓고 그걸 이용을 해서 뭔가를 처리해 주게 돼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변수명은 몇 개가 있는데 처음에 샵은 못 씁니다. 샵은 얘는 뭐로 인식하냐면은 저기 주석으로 인식해요. 프로그래밍에서 주석은 뭐죠? 주석이라는 게 설명문. 그래서 프로그램이 걔를 코드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앞에다가 간단하게. 그래서 샵은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샵이라고 앞에 제일 처음에 샵이 들어가면 인식을 못 해요. 걔는 프로그램 코딩으로 인식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RStudi오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프로그램 할 때는 뭐죠? 슬러시. 이거 많이 쓰죠? 슬러시 2개. 자바나 이런 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샵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문자는 영문자로 해서 대문자, 소문자를 쓰는데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변수명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해줘요. 대문자든 소문자든 써야 되는데 X를 대문자 X와 소문자 X는 다른 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정확하게 대문자로 쓸 거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앞에 올 수는 없어요. 대신에 숫자는 문자 뒤에 숫자가 옵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해볼 거예요. 점이랑 밑줄을 이용해서 많이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해둔 예약어를 쓰면 안 돼요. 즉 프로그램 코드상에 들어가 있는 언어들을 연결하면 얘가 이게 문자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함수야,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쓰는 변수에 헷갈리겠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을 한번 보면서 인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샵을 넣으면 얘가 인식합니다. 뭐로 인식하냐면 주석으로 인식해요. 뒤에 보이시죠? 응? 보이죠? 안 보이면 글자를 더 크게 해줄까요? 보이죠? 아니, 우리 PPT에 있으니까 PPT 보시면서 해도 돼요. 자, 샵이 붙으면 얘는 인식을 안 해준다 그랬죠? 사람이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나중에 헷갈리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변수 선언은 영문자부터 시작하는데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변수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자, 하나 만들었어요. 이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변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자, 얘가 이제 변수로 선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을 집어넣을까요?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로 5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예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준 거고, 자,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행할 때는 위에 보면 run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run이라는 게 있죠? 얘를 실행을 해도 되고요. 근데 이 run을 누르면 여기는 지금 한 줄로 돼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이제 코드를 짜놓고 한꺼번에 실행해 줄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얘를 누르면 그냥 다 실행이 돼 버리니까 한 줄 한 줄 코딩 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면은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키보드에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엔터. 컨트롤 엔터.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밑에 콘솔 창에 얘가 인식이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인식하느냐? 두 번째 방법.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value에 tot1이라는 변수 또는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값이 지금 5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진짜로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냥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아, 그러면 tot1이라고 변수명을 치면 그 변수의 값이 뜨죠. 변수는 저장하는 공간이지 자기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와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변수명을 클릭해주면 항상 변수는 자기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호출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변수의 특징이에요. 값이 아니고. 됐죠? 자, 그런데 5라는 값에다가 이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대문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10을 입력해 볼게요. 10 하고 컨트롤 엔터.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값이 10이 저장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tot1 더하기 tot2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에러가 뜹니다. 밑에 보이시죠? 뭐라고 떴어요? not found. 야, 네가 저장한 변수가 없는데 그게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tot2가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앞자가? 대문자로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얘를 우리가 소문자로 콜하니까 컴퓨터는 대소문자 구분을 한다 그랬죠.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뜨면 tot2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럼 컨트롤 엔터는 한 줄 한 줄 된다 그랬죠?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 더하기 10은 15죠. 이렇게 값을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tot1하고 tot2하고 아직 5하고 10이에요. 더해는 좋지만 더해준 그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 결과를 도출을 해서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을 변수를 계속 생성하면은 뭐가 자꾸 많아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해서 변수를 생성해 준다는 건 뭐냐면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작업할 때는 상관없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할 때는 메모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좀 적게 사용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값을 또 저장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게 의미가 없을 땐 이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토트1하고 토트2라는 값을 더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토트2의 값을 버리고 새로운 값을 그 안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자, 그냥 얘만 인식하면은 그냥 결과값만 도출했어요. 저장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결과만 보여줘. 이런 얘기고.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해볼게요. 얘는 값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값을 대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값을 그냥 결과만 보고 싶은 거냐? 결과를 해서 값을 대체를 해주고 싶은 거냐? 이해되셨죠?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 짜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을 해서 잘 짜야 돼요. 어떨 때는 그냥 결과만 보여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새로 수정을 해줘서 기존의 결과값을 없애고 새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절차적으로 위에 거부터 해서 내려와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는 나는 앞에 어떤 값이 있는지 상관없어. 제일 최종 결과값만 보여줘. 이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이런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스크립트라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얘가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또. 1, 토트라고 해볼게요. 자, 뭐라고 뜹니까? unexpected symbol in 이렇게 뜨죠?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변수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숫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선 항상 문자 코드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